고려문화센터인데요. 이곳은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여 제 2009년에 건립이 되었고요. 이곳에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연해주 지방에서의 독립운동 활동 등을 사진 등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료도 거기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강제 이주 후에 중앙아시아 생활은 사진이나 이런 거는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는 고려인의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고려인 아이들뿐 아니라 러시아 아이들에게도 우리나라 언어 및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매년 추석이 되면 이곳에서 난장을 엽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우리의 장구춤이나 구체춤 같은 우리나라 전통 무용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문화센터에는 의원 류인석 선생님의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님의 기념비,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가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는 원래는 블라디보스토크 의과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에 그곳에 세웠는데 2012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의과대학의 새로운 총장이 부임해 오면서 이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를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창고에 있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우리나라 보훈청에서 안중근 기념비를 수거해가지고 고려문화센터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왜 블라디보스토크 의과대학에 설치를 하게 되냐면, 맨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냐면 안중근 의사라고 붙어 있는데, 그 의사를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생각을 하고 그 의과대학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를 서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류인석 선생님의 기념비도 이곳에 고려문화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인석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의병장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선생님이신데요. 구한말에 우리나라 의병장이었고 학자이셨습니다. 을미사변이 발생하면서 의병활동을 정교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의병들을 소집해서 정교활동을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제천을 주 중심지로 해서 충청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류인석 선생님 의병장님을 따랐던 의병들이 거의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군과의 전투로 중심이었던 제천성이 함락이 되면서 그곳을 더 이상 한국에서 의병활동을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시고 만주로 망명을 하십니다. 만주로 망명을 하셔서 그곳에서도 본인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시고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기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홍범도 장군과 친한촌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 의병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의병들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하지 말고 함께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의병활동을 하자. 그래서 13도 5군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그때 총재로 류인석 선생님이 맡으셨고, 부총재로 홍범도 장군님께서 맡으셔가지고 같이 의병활동을 전개를 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의 기념비도 고려문화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님은 일본과의 전투의 최대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봉오동 전투하고 평산리 전투의 의병장이셨고요. 홍범도 장군님은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머슴이셨고, 홍범도 장군님이 태어나시기 2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9살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머슴으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사시다가 조선군에 들어오면 그 조선군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겠다 하시는 생각으로 그 조선군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5세였습니다. 조선군에 가입을 하려면 17세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속이고 조선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홍범도 장군님은
굉장히 건장한 체구이셨다고 합니다. 190이 넘는 건장한 체구이셔서 나이를 속이는데 큰 문제 없이 17세 이상으로 해서 구성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시다가 성품 자체가 너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이시다 보니까 그곳에서 윗사람들이 아래 군인들을 부탁하고 노임을 떼먹고 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그 위에 상사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시고 다시 여러 곳을 헤매시다가 이제 한 절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비구니 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그 비구니 분이 태어나신 부청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호랑이 잡는 포수로 이제 생활을 이어가시는데 홍범도 장군님이 거대한 최고이긴 했지만 굉장히 빠르셨다고 해요. 몸집이 크지만 굉장히 빠르시고 그 다음에 사격술이 굉장히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500m 밖에서도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포수였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호랑이를 잡는 포수로 생활을 하시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안 되겠다, 자신도 항일운동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항일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홍범도 장군님을 잡으려고 많은 여러 방법을 썼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쓴 것이 부인을 인질로 잡아서 홍범도 장군을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아내분한테 일본군한테 투신해라, 항복해라, 그러면은 살 수 있다 라는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아내분에게. 근데 끝까지 아내분이 그걸 거절하시고 일본군에게 수많은 고문을 받으시고 풀려나시긴 하셨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이 또 방법을 찾은 게 첫째 아들을 홍범도 장군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아빠를 설득해가지고 같이 내려와라.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홍범도 장군이 자기를 회유하려고 온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수셨지만 차마 아들은 쏘지를 못하시고 귀를 살짝 스치는 그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너도 같이 나랑 항일 투쟁을 하자, 의병활동을 하자.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항일 투쟁을 하셨는데 두 아들을 그렇게 모두 다 항일 전쟁 당시에 모두 잃고 혼자 계속 항일 투쟁을 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37년에 강제이주 당할 때 카자흐스탄으로 같이 강제이주를 당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다시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 극장에서 움직이다 하시다가 도적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항일 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십니다. 안중근 의사도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고 최대영 선생님도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못한 많은 의병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이런 유적지들이 전부 다 그분들이 지나가신 활동하신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곳곳마다 고려문화센터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분들의 겪으셨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는 지금 참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의 은혜로, 이분들의 덕분으로 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분 정도 후가 되면은 우스리스크에 도착하고요. 고려문화센터를 참관한 다음에는 아리랑 공연을 보러 갈 겁니다. 아리랑 공연은 고려의 민족학교의 김발레리나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김발레리나 교장 선생님께서 이곳에 있는 고려인 아이들 그리고 러시아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면서 고려인 민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초청을 받아서 공연도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우리나라 유적지를 또 많이 찾아다니면서 또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 현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재 같은 경우도 직접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차에서 내리시면 먼저 고려문화센터 안에 들어가서 간단히 저희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과 이곳에 생활했던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영상.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네. 1963년 한반도 북녘의 기근을 피해 농민 13가구가 연해주 땅을 밟으며 그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주민은 점점 늘어나 연해주 곳곳에 마을을 이뤘고 스스로를 고려사람, 고려인으로 부른다. (1911년) 콜레라 창궐 구실로 러시아는 고려인들을 시외국으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질긴 생활력은 신안촌이라는 더욱 크고 단단한 마을을 만들었다. 신한인촌 민족학교가 들어서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연해주에 뿌린 희망과 생명의 씨앗은 드넓은 대지에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었다. 연해주에 뿌린 씨앗은 한일 독립운동의 불꽃으로 피어났다. 그 시작은 두만강 연주. 동의회 조직원이었던 안중근은 손가락을 잘라 대한독립을 맹세하고 일본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학교가 세워지고 신문이 간행되었다. 고려인들의 한일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된다. 이에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은 권업회를 만든다. 신문을 만들고 북만주에는 사관학교를 세웠으며 대한광복군 정부를 결성한다.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를 해체하고 만다. 고려인들의 불꽃 같은 한일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타오른다. 국내를 통틀어 최초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3.1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타올라 한반도를 넘어 동토의 연해주까지 이어졌다. 이후 고려인들은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을 조직해 일원이었던 강우규는 일본 총독 사이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다.
일제의 탄압은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1920년 4월 참변, 고려인 거주지를 습격한 일제는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사살했다. 1922년 러시아 내전 종결 이후 고려인들은 더 이상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고려인의 항일투쟁 역사는 찬란한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고려인들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펼친 소수민족 이주 정책에 의해 고려인은 열차에 실렸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고 도착한 곳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 고려인들은 주저앉지 않는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몰래 숨겨온 벽실을 심었다. 황무지는 옥토로 바뀌었다. 정성 들여 가꾼 농장은 모범농장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노동 영웅의 탄생이 이어졌다. 모진 땅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고려인은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한많은 고려인들의 인명은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연해주로 온 고려인들은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광활한 대지를 일궜다. 대립과 반목, 빈곤으로 얼룩졌던 동북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상생, 평화를 일구는 그들의 힘찬 발걸음도 다시 시작되었다. 작은 씨앗에서 불꽃으로 타올라 질긴 생명력의 들꽃이었던 고려인. 희망의 산 증인이었던 그들이었기에 이 평화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기가 막히다. 여기 사진을 찍으면은 자,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태어났는데 그리고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봉도 장군님의 묘를 유해를 우리나라로 이제 봉헌을 하셨잖아요. 연충은 유성. 예. 네네네. 저희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을 하고 이분들이 이루신 업적이나 그 희생을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사 기념인데 맨 처음 2002년에는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의과대학에 세워졌었습니다. 의사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병
병을 고치는 의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의과대가 이거를 세웠는데 맨 처음에 함께 자매 결혼을 맺었던 총장님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총장님 모스크바에서 부임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 기념비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시고 이거를 철거를 해서 시청 창고에 보관을 하게 돼요. 그거를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다가 우리나라를 몰랐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제 기념비를 다시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의암 류인석 선생님 우리나라 학자이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의병장이셨습니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의병 활동에 전념을 하시게 됐고요. 많은 또 전쟁에서 매일 승리를 하지는 못하셨고 이긴 적도 있고 이기지 못한 적도 있고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제천성을 함락당하면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중국 만주로 망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만난 사람들 간에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쪽에서 의병 활동 제대로 하지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시던 안중근 의사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을 만나셔가지고 13도 운동을 창설하기로 그곳을 결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류인석 장군님하고 홍범도 장군님 13도 운동을 창설하셨잖아요. 그곳은 저희가 클라시키노로 가장 바라마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근처라고 하는 설도 있고 저희가 아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제가 클라시키노로 가는 도중에 바라바시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따로 한번 오세요. 고려인 민족학교. 나도 처음 와요, 이거. 잘하시는 분. 그래서 공연이 시작될 거예요.
Константин Гаврилович Триполев. Я из Спас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ейчас вам будет зачитан текст указ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подписанный председателем его президиума товарищем Молотовым. О переселении лиц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Молчать!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0 сентября 1937 года произвести переселение лиц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качестве района расселения перемещаемых лиц определит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Средней Азии. Произвести оценку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ущества колхозов, а также личного имущества граждан по существующим закупочным ценам 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на местах наличными деньгами, вещами, а также билет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айма. На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переселением, выдать по 10 рублей на человека. Исполнить выше приведенные положения в определенные отдельно сроки. Об осталь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данного указа вас известит этот товарищ. Задавайте вопрос. 엄마, 우리 정말로 가야 돼요? 나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안 돼요! 엄마! 엄마, 우리 못 가요! 아버지 쌀수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요?
Неужели там люди? Живы ли? Да помолчи ты. Сонда қатып қалмаған екен өздері? Түнде күлген али? Эй! Трекен. Здравствуйте. Аман екен өздері. Тәуба. О Аллах, не окоченели ли они в эту стужу? Небось, ночью приехали. Живы, живы. Слава Аллаху. Вот, я казак. А вы кто? Мы корейцы. Корейцы? О, дайбай. Бұлардың бәрі қайда орналастыра дейді? У нас маленький ребенок. Салима. Салима, принеси кипяток. Салима, болыңдар тез түйіңді шығарыңдар. Ойлар жылсын. Міне, ыстықсың. Пей. Келе-берек қазыңдар, келе-берек. Ай, күнсіз. Давай быстрее. До темноты не успеть. Марзагали наши пришли. Из 6 дворов пришли. И еще подойдут. Да-да, она здесь. Тебя ищут. Иди скорее.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 김발레리아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 민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많이. 근데 상황이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저희들 사는 도시에는 158 소수민족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저희들 아이들은 정체성, 문화, 전통, 언어 사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 중에 많은 소수민족들 중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꼭 말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또 정체성을 키울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원래 정식 학교는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 8시, 7시쯤에 저녁 학교, 일반 학교에 갔다가 와서 밤 8시, 10시까지 공부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처럼 원래는 저희들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느 소수민족이라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90년도까지는 제가 전혀 우리말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독학으로 제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를 가고 싶어서 제가 집에서 혼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제가 그런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런 조건을 좀 좋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연하는 학생들은 중학생들입니다. 한 명밖에 고등학생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중학생들이고, 그래서 제 학교는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학교입니다. 사실은 그런 학교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3살부터 6살까지, 7살부터 14살까지, 그리고 14살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 러시아 교육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정부에서는 처음이니까 아직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달 후에 등록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전통 악기, 전통 무용, 한국 문화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좀 메시지를 받는 일을 좀 주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자 해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요, 단체 우리 예술팀하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였는데, 저희들 11일 날에 한국에서 8월 11일 날에 한국에서 공연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들 금년에 광복 80주년이니까 저희들 경기 아트센터에서 원래는 저희들 초대하는 분들이 500석도 좌석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은 1,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고 거기에서. 그래서 새 운명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중근 의사님,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 홍범도 장군님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연극, 무용, 북팀
다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예, 오늘 영상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무용 선생님하고 국 선생님들입니다. 아주 아기 때 와서 무용도 하고 했는데 어르신 부모님들이 예술을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무용 선생님은 치과 의사 되고 국 선생님은 변호사가 되는데 너무 예술을 떠나지 못하니까 와서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양재동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쓰셨으니까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달은 해드리는데요. 다시 일어나라 고려인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 보시면서 이 후손들에 대한 사랑이 많이 각별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어떤 분은 고려인 후손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신데 먼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일단 전달을 해드리고 혹시 또 덧붙이고 싶으시면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아니 펼치세요. 제가 이렇게 예.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다들 나오셔서 예, 서주시고요. 서로 용기 내서 큰 소리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고려인 만세. 네. 선생님이 크게 먼저 고려인 해주세요. 고려인 만세. 한 번 더. 고려인 만세. 고려인 만세. 됐죠? 예. 나는 센터. 예. 하나 둘 셋. 얼굴 가리잖아요. 손 내리. 왜 그러세요? 자, 민족 각교 영원하라. 자, 안녕히 계세요. 정 팀장님, 모셔.